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 라이팅입니다. 자, 오늘 윤철희 회원님 첫 번째 에세이 첨삭 시간입니다. 자, 일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이냐면요. 에세이에 대한 에세이 전개라던가 논리에 대해서 오늘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어법도 같이 첨삭을 해드려야 되는데 요거를 설명하다 보면은 어법을 할 시간이 좀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어법은 제외하고 전개와 논리 요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먼저 잡아놔야 이제 에세이 실력이 빨리 올라요. 왜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에세이를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게 순서가 더 맞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에세이를 한번 보니까 어느 정도 영어로 쓰는 거는 문제가 없으신 것 같아요. 물론 어휘 쪽에 있어서는 조금 단어의 범주가 좀 한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장을 본인이 뜻한 문장이라거나 이제 내가 나타내고 싶은 뭐 그런 뜻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정확하게 영어로 쓸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어법은 이제 아직 지금 첫 시간에 하기에는 조금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 두 가지 부분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에세이 첨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주제가 이제 인구 증가로, 인구의 무분별한 증가로 인한 각자의 국가들이, 그죠? 후진국이나 선진국, 요것도 요 국가들이 겪는 고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라 라는 지문이었습니다. 그쵸?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후진국이나 선진국이나 이제 둘 다 얘네가 고충을 겪고 있는 그런 점들을 잘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해결책도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요 해결책에서 약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원래는 이 에세이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이제 후진국이나 선진국이 겪고 있는 고충들은요. 우리가 인터넷 뉴스라던가 뭐 일반 기사, 신문 기사라던가 그쵸? 그리고 뭐 저널이라든가 그냥 옆 사람이랑 대화만 해도 알 수 있는 보통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해결책이라는 거는 이제 해결책이라는 거는 물론 이것도 기사를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이 IELTS 에세이에서는 그 글쓴이의 그 사고 능력이라거나 그쵸? 문제의 해결 능력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논리적인가 이거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어느 부분이에요? 이 해결책을 위주로 이제 글을 좀 많이 좀 써야 자세하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비율이 만약에 10이라 그러면 이제 후진국하고 선진국 요거의 고충에 대해서 각각 나라가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한 3에서 일단 한 2.5, 2.5에서 2.5 요 정도로 배분을 하시고요. 나머지 해결책에서 5 정도를 쓰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요 해결책을 잘 봐야 된다는, 잘 써야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에세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결론 부분이, 해결책 부분이 조금 미흡하긴 했어요. 그런데 요거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그 부분이니까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일단 이렇게 에세이를 쓸 때는요, 먼저 전개를 잡으셔야 돼요. 이 에세이의 전개를 어떻게 할지. 자, 그러면 일단 특정 주제에 대해서 선진국이랑 후진국이랑 그쵸? 선진국이랑 후진국이랑 얘네가 겪고 있는 고충을 설명해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 고충에 대해서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첫 번째 본론의 시작 부분은 어떻게 돼야 돼요? 굉장히 분석적인 에세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발이 덜 된 나라들의 문제점, 개발도상국의 문제점, 그죠? 자, 그러니까 요런 각자 선진국이나 이게 후진국이나 선진국의 이제 고충을 여기다 이제 나열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을 우리가 적었어요. 적었는데 요게 어떤 것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개발이 좀 후진국 같은 경우는 나라 자체에서 융통되는 재화가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재화가 부족하면 하게 되면은 이게 국가는 어쨌든 그 국민을 보호하고자 뭐 제도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뭐 금전적이든 뭐 제도적이든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 시민권을 보장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미혼이나 기혼 여성한테 뭐 한 달에 뭐 10만 원씩 지급을 해줄게. 그죠? 10원씩 지급을 해줄게. 라고 국가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도 받고 요 사람도 받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인구가 50명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금액은 그대로 이제 시대의 흐름을 반영을 해서 100원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많이 늘어갔어요. 그쵸? 갑자기 50명밖에 없었던 나라가 사람들이 이제 인구의 수가 이렇게밖에 없었던 나라가 갑자기 1000명이 됐어요. 그러면 금전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극적으로 늘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구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면 국가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굉장히 늘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이라던가 그죠? 여러 가지 형태의 재산들 뭐 이런 게 많이 이제 보유가 되고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거는 국가 부채로 상승이 되는 거예요. 부채가 상승이 되는 그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 넘치는 노동력. 자, 인구가 50명에서 1000명으로 늘었어요. 그쵸? 그럼 노동력이 어때요? 넘쳐버리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넘치는 노동력을 자국을 위해 쓸 수 없다. 자, 요런 현상이 있어요. 후진국에는. 왜냐면 후진국이 계속 후진국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물론 국가 부채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 그 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 생산품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자연적인 그런 영향으로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은 정말 많고 그렇긴 한데 땅이 좁아서 일정량의 곡물밖에 수확을 못 한다던가 그러면 뭐 옛날이랑 사람은 계속 느는데 땅은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영토가 늘지 않는 이상 영토를 뭐 점령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늘지만 계속 영토는 그대로기 때문에 이제 요게 좀 생산될 수 있는 노동력이 이제 그 노동력을 쓸 수 있는 방도가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일적으로나 뭐 시스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적으로나 인구가 늘게 되면요. 어쨌든 넘치는 노동력을 자국을 위해 다 쓸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 해결이 결국에는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요거는 약간, 내용이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런 형태로 이야기를 핵심을 딱 잡으면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갑니까? 자, 그 다음에 펜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개발도상국의 문제점, 이제 선진국 한번 볼게요. 자, 선진국의 문제점은 증가하고 있는 실업률입니다. 그죠? 실업률이 정말 계속 증가해요. 얘네도 일자리는 한정이 돼 있고 사람은 계속 넘쳐나기 때문에 그죠? 자, 요것도 하나의 문제일 거고 일회용 제품들과 같은 물건들의 지나친 소비 현상.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뭐 사람들이 쓰는 건 좋은데 이제 일회용 제품들 같은 경우를 많이 쓰면 뭐가 나오겠어요?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원래 쓰셨던 에세이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메모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문제점을 다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될 때입니다. 자, 잠깐 지워볼게요. 이 해결책을 제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요거 있죠. 이렇게 문제점을 썼잖아요. 그죠? 요거에 대한
요거에 대한 해결책을 각각 써야 되는데, 자, 우리는 일단 선진국과 후진국을 예로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 또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론 부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나와요. alright?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행해야 할 해결책 하나를 더해서 총 3개를 제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각자의 나라의 각자 국가별로 이제 문제점도 있겠지만 공통적인 문제는 인구 증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인구 증가가 왜 생겼을까요? 출산율이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에겠죠.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어쨌든 출산율을 제한해야 된다는 이런 해결책이 둘 다, 이 두 국가 모두, 이 두 가지 종류의 국가들의 모두 다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마지막 거 하나 더해서 3개까지 제한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자, 후진국 한번 보겠습니다. 후진국 같은 경우는 국가 자체의 노동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체 산업에 대한 투자. 그죠? 요거를 이렇게 한다면 이제 어쨌든 넘치는 노동력도 잘 쓸 수 있을 거고요. 이 재화의 부족 현상도 같이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선진국은요, 노동자 해외 파견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죠? 자, 노동자를 해외 파견을 시키면 외화를 수입하게 되고요. 들여오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자, 그다음에 일회용성 제품들에 대한 규제를 확립해야 한다. 그래서 환경 문제를 좀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환경 문제를 방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90년대 한국의 90년대 금모으기 운동 기억하시죠? 국가 부채 이제 줄이기 운동이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겠지만, 자, 금모으기 운동 같이 이런 국가적 캠페인을 활용을 해서 일회용 제품들에 대한 규제를 좀 확립을 하고 이것에 대한 위험성을 좀 인식을 시키고, 그죠?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도 좀 줄여보자라는 이런 경각심을 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뭔가를 행해라 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공통 해결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산율 낮추기 대책, 요런 거는 이제 종류가 좀 있어요. 피임을 활성화시키라고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죠? 성교육이나 아니면 한 자녀 혜택 등. 자녀가 한 명밖에 없으면 50만 원을 지급, 그죠? 자녀 2명부터는 5원 지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차등 지급을 하는 식으로, 그죠?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인구 조절 좀 하자라는 의도가 다분히 깔린 거죠. 자, 그리고 중국 예시는 그대로 쓸 것. 이제 요 에세이 마지막에 중국에 대한 그 예시를 쓰셨어요. 요거는 굉장히 잘 쓰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대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아웃라인을 다 잡아드렸어요. 자, 우리는 이거를 뭐에다가 이제 에세이에다가 제가 첨부를 할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글자가 돼 있는 거는 우리 회원님이 쓰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제가 같이 덧붙인 내용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까만색 글씨만 지금 확인을 해보면 에세이가 상당히 좀 짧은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아웃라인을 좀 제시를 해놓고 그대로 쓰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에세이가 조금 더 이제 늘어났죠. 그렇죠? 자, 어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유한 나라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라들도 식량 부족과 악화되는 환경 그리고 증가하는 인구로 인한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다. 자, 서론 굉장히 출발 좋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저개발 국가에서에 대한 문제를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저개발 국가에서는 이렇게 쓰셨는데 정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제공하지 못한다. 사실은 정부가 사람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제공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식량을 자급자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생산력이 없는 거죠. 노동력이 없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간 오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다 이제 뒤에다가 이제 설명을 쓰셨어요. 그렇죠. 요거는 맞아요. 요 뒤에 부분은 맞는데 이제
이 앞에 부분은 정부가 제공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개발 국가의 사람들은 식량 생산 기술이 부족하다라고 쓰셨으면 조금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게다가 정부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어렵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식량 생산 기술을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범죄의 희생자를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자, 특정 주제를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는 이것과 이것의 갭 차이를 좀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정말 연관성이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 이야기하다가 범죄의 희생자 얘기하니까 읽는 사람으로서는 잠깐만 내가 뭔가 좀 놓쳤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되면 무조건 설득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제가 위에 아웃라인을 쓴 걸 기반으로 좀 고쳐봤어요. 자, 대표적으로 다소 낮은 편에 속하는 재화의 융통과 넘치는 노동력을 자국의 발전에 쓸 수 없다는 점이다. 요게 저개발 국가들이 겪는 문제들이죠. 자, 그 다음에 후진국이 가지고 있는 부채는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국가가 보유한 재화보다 많은 인구수로 인해 그 위를 훨씬 웃도는 편이며 이는 넘치는 노동력에 대한 국가의 미비한 대응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죠? 사실 이것도 맞긴 맞습니다. 넘치는 노동력을 국가 선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국가가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기고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진국의 경우 요거는 그대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이제 우리 회원님이 쓰셨던 에세이를 제가 그대로 한글로 번역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진국의 경우 실업이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되었다. 일자리 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인구 과잉은 원래는 엄청난 낭비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인구 과잉이 왜 낭비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세한 그런 핵심을 짚을 수 있는 문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일회용 제품의 엄청난 소모량과 같은 이라는 문장을 이런 구절을 더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들었죠. 이 낭비가 무슨 낭비인지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선진국들조차도 충분한 정화시설을 아직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지구상의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계속 환경을 파괴할 것이다. 사실 여기서 이 지구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국가 안에 그쵸? 국가 자체의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쓰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쓴 거죠.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해결책이 여기서 나와요. 그죠? 여기서부터 해결책. 그러니까 거의 이제 결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후진국들은 자국에 넘치는 노동력을 소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타국의 산업 수입이 될 수도 있고 자국의 자체 기술 개발일 수도 있다. 이런 제도를 통해 효율적으로 노동력을 분배한다면 국가는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선진국들은 일자리의 부재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의 해외 파견을 활성화시키고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 자, 국가 캠페인 얘기 나왔죠. 자, 노동자의 해외 파견의 경우 노동자들의 기술력 향상과 더불어 국가의 외화 수입의 증가까지 가져올 수 있다. 자, 장점을 설명을 했죠. 또한 환경 문제의 경우 90년대 한국의 금모으기 캠페인과 같이 국가적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그대로 한 거예요. 요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정리만 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조금 더 살을 덧붙인 건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나왔으니까, 그죠? 자,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상황은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 해결책이죠. 그쵸? 국민의 출산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그대로 써도 좋긴 하지만 조금 더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강압적인 방법이 아닌 성교육을 통한 충분한 교육과 한 자녀 혜택 등 핵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혜택을 만든다면
출산율 제한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쵸? 자, 여기에서 이제 핵가족이란 거는 이제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안 넣는 게 좀 더 낫겠네요. 그래서 한 자녀 혜택 등 사회적 혜택을 만든다면 한 자녀 뭐 제도 등 그쵸? 제도 등 사회적 혜택을 만든다면 출산율 제한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중국은 이미 이 정책을 시행했고, 자, 제가 중국은 그대로 넣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중국 인구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었다고 증명되었다. 이것은,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원래는 여기다 결론적으로라고 쓰셨는데, 앞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요거는 지웠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모두의 큰 짐이 되었다. 이 국가들은 출산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요 마지막 부분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요렇게 전체적으로 에세이를 어떻게 그 에세이의 전개를 잡아서 하는 것이 이제 에세이를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에세이를 쓰실 때는 제가 여기에 써드렸던 것처럼 요 형태로 아웃라인을 다 잡으시면 돼요. 특징을 다 쓰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해결책을 쓰라고 하면 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다 쓰고요. 그리고 공통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쓰고요. 이해가시나요? 자, 요런 식으로 에세이를 쓰시면 되니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어렵지는 않을 거니까 어쨌든 제가 오늘 몸이 별로 안 좋아서 조금 가끔씩 횡설수설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좀 양해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어법까지 제가 같이 해석을 첨삭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해가셨죠? 자, 오늘 강의 잘 들으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